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닥터진호입니다. 골다공증에 대해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실 골다공증이 약간 불치병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거든요. 약들이 이제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약도 쓰고 뭐 주사도 맞고 하시는데, 요거를 이제 기능학 관점에서 조금 더 부작용 없이 천연요법, 그러니까 음식, 운동, 흡수가 잘 되는 뭐 영양소들 이런 거 가지고 골밀도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이렇게 제가 통계를 좀 뽑아봤어요. 그래서 이런 그 자연요법으로 골밀도 올라가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을 해왔고, 뭐 그렇게 하는 이유라든지 뭐 결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간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케이스도 좀 보여드리고 오늘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된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골밀도 약이,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이 있어요. 그거라든지 프롤리아라는 그 주사제가 있는데 그걸 주로 많이 쓰거든요. 이 약들의 특징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오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올 수가 있는데, 일단은 이 약들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 골다공증 비정형 골절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 기사들이 떠요. 제목이 골다공증 약물 복용 시 아시아계 여성에서 비정형 골절이 많은 이유는,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. 이 연구가 이제 NEJM에서 나온 논문이니까 사실 굉장히 권위 있는 논문인데, 그러니까 비정형 골절은 우리가 이렇게 딱 부러지는 게 아니고 약간 가루가 되거나 뭐 사선이나 이상한 방향으로 부러지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, 초기에 골다공증에 많이 쓰는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은 그 뼈에 있는 칼슘이 필요할 때 그 빠져나와 가지고 몸에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, 그래야지 뭐 심장도 부정맥도 좋아지고 손발도 안 차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몸에서 근육의 쥐도 안 나고 뭐 이런 작용들을 많이 하거든요. ATP 생성도 하고 면역에도 작용하고. 근데 이게 이 약들을 저도 옛날에 한 10년 뭐 넘게 썼는데, 써보면은 그때는 괜찮은데 그 약을 끊으면 바로 그냥 치료 다시 확 떨어지고, 그리고 약을 먹고 골밀도는 올라갔는데 골절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걸 찾아보니까 그 비정형 골절이 2.7배가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정형 골절은 약간 떨어지는데 비정형 골절, 그러니까 안 좋은 골절이 올라가는 거죠. 보면은 이게 뼈에서 칼슘이 정상적으로 이제 안 좋은 칼슘은 빠져나와서 배출이 되고 좋은 칼슘이 들어가야 되는데, 이걸 안 되게 만들고 칼슘이 계속 쌓이게, 배출이 안 되게 해서 쌓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골 질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. 근데 칼슘이 필요할 때 우리 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우리 몸에 염증이 항상 있을 수 있는데 그 염증 반응이 심해지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보면은 석회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런 것들은 그 석회가 나쁜 게 아니라 몸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나와서 그 몸을 중화도 시키고 염증도 가라앉히고 뭐 그런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. 이걸 못하게 하니까 이런 약들을,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은, 아니면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몸살이 많이 오거나 막 몸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과 칼슘이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인데, 그거를 너무 이제 대사가 안 되게 센 고지혈장 약을 먹고 수치를 너무 떨어뜨리고 칼슘 요 대사를 방해하고 몸으로 배출이 안 되는 그런 그 인공적인 약을 먹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작용들이 올 수 있다.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고 좀 써보고 했는데, 골밀도를 올린 논문이 있는 제품이 진짜 2개밖에 없더라고요, 제대로 된 논문은. 그래서 그 논문에 해당되는 그 나노칼슘이랑 그 쇠칼슘이라고 하는 그런 칼슘 2가지 가지고 했고, 가끔은 그 칼슘을 뼈로 흡수시키는 K2라든지 뭐 몸에 칼슘을 흡수시키는 D3라든지 뼈에 도움된 비타민 A라든지 붕소, 망간, 몰리브덴, 아연, 뭐 요오드, 마그네슘 이런 것도 활용한 사람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기간을 한 3년 거만 뽑았어요. 너무 많아가지고 3년 동안에 저희가 처방하는 운동요법이라든지 이런 영양제만 먹고 골다공증 약을 끊고 6개월 이상 복용한 다음에 2번에 걸쳐서 검사를 해서 좋아진 거를 확인하는 사람이 한 745명 정도로 제가 보니까 집계가 됐고, 6개월 후에 재검사를 했을 때 올라간 비율이 한 78% 정도였어요. 물론 뭐 한 581명으로 나왔고, 개인적으로 사드시는 분들은 그 검사를 못해서 빠져 있었습니다. 근데 그런 분들도 올라갔다고 이제 와서 이제 막 댓글도 달아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, 사실은 여기 회사에 이제 그 업체에서 뭐 얘기를 해봤는데 그때는 뭐 거의 다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,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그 DDS라고 하는 약물 전달 시스템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런 효과가 나온 거라고 보이고, 사실 고무적인 거는 이런 합성약을 안 쓰고 건강하게 골밀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, 그것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서도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. 그거는 저희가
제가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뒤에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좀 더 이걸 효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약물 전달 시스템을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또 요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방향을 좀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모든 환자분들한테 똑같은 치료가 된 건 아니에요. 골밀도 올리는 운동요법이라든지 뭐 이런 흡수 잘 되는 칼슘 제제들은 다 같지만 운동을 안 한 분들도 계실 테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골밀도가 좀 덜 올라가고 뭐 갑상선 항진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부신 피로 그다음에 자가 면역 알러지 산성 음식을 많이 먹고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뭐 위산 저하증이 있어서 흡수가 안 된다거나 소장의 어떤 흡수 기능이 떨어지고 많은 안 좋은 균들이 증식하고 이런 분들 아니면 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은 뭐 다 걸러와서 분류까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. 진료가 좀 많으니까 이런 분들은 치료를 했으면 아마 더 결과가 좋았을 텐데 이런 분들을 치료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하니까 6개월 복용을 해도 골밀도가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비슷한 분들도 꽤 됩니다. 비슷한 것도 올라가지 않은 걸로 쳐가지고 하니까 한 164명 한 28% 정도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마 이제 그 검사를 안 해보고 다른 것들 생활 습관을 좀 더 교정을 안 해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염증을 일으키거나 영양소 결핍이나 흡수 장애가 있는 걸로 아마 그 예상이 되고요. 그 뼈라는 건 이제는 단순히 구조를 이렇게 우리 몸에 지탱하는 구조가 아니라 내분 기관으로 그 기능이 점점 밝혀지고 있고 주질환 같은 데서 골다공증을 유발시키면은 치매나 우울증, 공격성 감소, 기억력 저하, 그 다음에 길을 잘 못 찾아가는 거, 신장 근육 약화, 근력 약화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. 어떻게 보면 거의 노인성 질환에서 되게 조심해야 될 건데 이게 이제 칼슘들이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. 사실은 최근까지는 제가 기능학을 뭐 한 거의 뭐 오래 했지만 그 칼슘을 뼈로 흡수시키는 방법이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 칼슘 주제들은 그 처방되는 거는 흡수율이 5% 이내이기 때문에 그게 석회화나 결석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칼슘 파라독스라는 책도 나와서 칼슘제를 이제 되게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그 임상에 쓰이는 제품들은 한 흡수율이 70% 이상은 최소 되고 석회화 부작용이 없고 쓰인 것들은 다 빠져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들이 좀 덜했고요. 확실히 덜했고 일반적인 칼슘 부작용이 가장 많은 게 위장 트러블이나 변비 등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소수에서만 있었고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있는 분들은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드시는 거를 좀 불편한 분들이 좀 있다는 게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작용도 덜했다는 거. 그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케이스가 많아서 이걸 다 가져올 수는 없었지만 일단은 이제 결과 나온 분들 위주로 해서 제가 케이스를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옛날 사진이고요. 왼쪽에 있는 게 그 최근의 사진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60년생이시니까 처음에 허리는 마이너스 3.3이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2.9로 올라갔죠. 한 0.5 정도 올라갔는데 뭐 아주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이게 약을 안 쓰고도 올라갔다는 게 좀 고무적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.2에서 고관절은 마이너스 1.7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조금만 더 하시면 이제 골다공증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분은 이제 54년생이니까 연세가 좀 더 많으신데 마이너스 1.6에서 허리가 마이너스 1.1 많이 좋아졌죠. 이분은 이렇게 그 골밀도가 나쁘진 않았는데 치료를 하고 더 좋아졌어요. 근데 고관절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. 고관절이 마이너스 3.0이었는데 마이너스 2.4로 골다공증을 일단 탈출하셨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되게 고무적인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심한 분들 마이너스 3.8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57년생이시죠. 마이너스 3.3 이렇게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약을 안 먹고 이런 천연치료 방법만 하는 거죠. 고관절은 마이너스 3.1이었는데 마이너스 2.6 그러니까 0.5 정도 올라갔죠.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고관절은 골다공증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53년생 이분은 이제 골밀도는 나이에 비해서 나쁜 편은 아닌데 마이너스 0.8에서 0.7 조금 올라갔죠.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었는데 고관절은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. 마이너스 1.4에서 마이너스 0.9 뭐 스쿼트를 하셨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고관절이 좀 많이 올라가셨고 또 뭐 마이너스 2.9였는데 마이너스 2.2 허리가 골다공증 탈출이 됐네요. 고관절은 마이너스 2.3에서 2.4 그러니까 이분은 고관절은 그 0.1이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고관절은 이제 한 부위는 좋아졌는데 한 부위는 떨어지고 그래서 고관절은 큰 변동이 없었는데 허리가 많이 좋아지셨고 근데 허리가 좋아지는 거는 운동요법을 걷거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근력이라든지 그 점핑하는 거 뭐 미니 트램블린이나 줄넘기 아니면 뭐 발 뒤꿈치를 땅에 찢는다든지 아니면 무게를 조금 실어서 허리 그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운동 방법이 가해져야 되거든요. 약간의 무게를 주고 약간의 충격을 주는 게 골밀도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분은 59년생이신데 마이너스 3.5에서 마이너스 3.3 조금 올라갔네요. 허리는 고관절은 마이너스 3.7에서 마이너스 3.2 이분은 고관절이 좀 더 많이 올라가셨고 또 54년생 이분은 마이너스 3.8에서 마이너스 2.7 이분은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. 조금 더 하면은 마이너스 2.5부터 골다공증이 이제 없어지니까 조금 더 하면은 좀 희망이 더 보이시고
고관절은 마이너스 1.8에서 1.5 이렇게 올라가셨고, 이분은 69년생이신데 2.9에서 2.8, 그러니까 허리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. 이분은 허리 쪽을 좀 좋게 하는 운동법이 더 필요할 것 같고, 뭐 어떤 안 올라가는 원인 같은 거를 체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, 고관절은 마이너스 2.5에서 1.8로 고관절은 골다공증을 탈출했습니다. 고관절 골절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됐고, 근데 뭐 몇 달 먹는다고 해서 골다공증이 완치가 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거의 뭐 많으면 한 1 정도, 뭐 1 좀 넘는 정도, 보통 0.5 이 정도 6개월에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, 저는 뭐 골밀도가 나쁘지는 않았는데, 워낙 제가 뭐 뼈에 필요한 것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뭐 저는 뭐 한 1.5 이상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고요. 한 3개월도 안 되는데. 근데 환자분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. 그러니까 이분도 뭐 마이너스 한 3.8에서 마이너스 3.3, 3.1에서 마이너스 2.6. 그러니까 고관절이 좀 많이 올라가셨네요. 허리도 좀 올라가고. 이분은 좀 많이 올라갔어요. 50년생이신데 허리 아래쪽이 마이너스 3.5에서 마이너스 2.6, 2.5. 그러니까 거의 골다공증을 이제 탈출하고, 고관절도 마이너스 2.3에서 마이너스 1.3.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골다공증이 그 약을 쓰지 않고 또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, 해보니까 그런 자료도 있고 다른 병원에서 그 외국인이나 이런 데서도 한 결과가 있고 해서 저도 한번 그거를 해보니까 저 스스로도 좋아져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해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서,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어떤 그런 게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오늘 설명을 좀 듣고 나서 조금 더 이런 장기적으로 이거를 유지하거나 좀 좋아지게 하는데 조금 더 좀 의욕이 좀 생기시고 좀 희망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자료도 준비하고,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나마 통계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도 골밀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, 골다공증에 대한 두려움을 덜 가지셔도 되고 좀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는 거, 약의 부작용 때문에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좀 희소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케이스를 잘 보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긴 시간 동안에 좀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꾸준히 노력하셔서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좀 더 이게 자료들이 모이면 저희가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이 자료들을 좀 더 성공률을 좀 높여가지고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들 뼈 건강하시고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행복한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